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정고시 입시 전문 한양학원의 입시 컨설턴트 정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혹은 검정고시를 이미 합격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 전체의 길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실제로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자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학은 크게 두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바로 수시와 정시죠. 수시는 학기 중에 수능을 보기 전에 9월 달에 시작해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을 보고 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시는 수능을 본 이후에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 걸 보고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그럼 수시는 수능도 아직 안 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 건가요? 바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시에서 대학교들이 보는 학생을 뽑는 요소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부, 두 번째가 적성고사, 세 번째 논술, 네 번째가 실기, 다섯 번째가 특기자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요소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부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기록을 적은 게 바로 우리의 학생부입니다. 이 학생부에는 크게 2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교과, 두 번째는요 바로 비교과입니다. 자, 교과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기 밑에 써져 있는데 교과는 곧 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죠. 어떤 시험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씩 꼬박꼬박 시험을 보잖아요. 바로 그 시험 성적들이 이 교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교과는요? 바로 이 성적 외의 학교 생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석, 동아리 활동, 혹은 교내 수상, 이런 것들이 모두 비교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 모든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본 성적이랑 너가 학교 생활했던 비교과,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학교에 내는 자기소개서까지 이러한 요소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또 다른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어요. 이 교과전형은 당연히 우리는 교과만 볼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생부 전형은 모두 끝났고요. 넘어가서 다른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적성고사와 논술입니다. 자, 이 둘이 전형이 다른데 선생님이 여기에 선으로 하나를 묶어놨어요. 왜 그랬냐면 적성고사나 논술이나 대학에서 하고 싶은 말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 대학은 너의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을게. 단지 우리 대학이 원하는 것만 잘 충족시켜줘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고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낸 적성고사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논술 전형은 역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낸 논술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만 잘 풀어내면 우린 뽑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적성고사나 논술 모두 고교 과정 내에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그 문제들만 잘 푼 학생들이라면 선발해주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 보이죠? 반대로 문제에서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형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기 전형이에요. 실기는 학과마다 필요한 학과만 존재하는 전형인데요. 어떤 학과들일까요? 그렇죠. 주로 예체능 학과들이 많습니다. 체육, 미술, 음악.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학과들도 가끔 실기를 보기도 하죠.
여튼 실제적인 기술을 입증해야 될 과들은 실기 전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실기 전형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특기자 전형은 조금 더 다릅니다.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학 특기자. 저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저는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튀니지어를 잘해요. 이런 경우들이 어학 특기자인 경우고요. 소프트웨어 특기자도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체육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상 성적이라던가 저 국가대표 한 적이 있어요. 라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면 특기자 전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조금 독특한 건 요즘 들어 이 특기자 전형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 뭐 그 정도인데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전형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크게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시는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모집 선발 인원의 많은 부분들을 수능 100%로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능만 보겠다는 거죠. 자, 이런 전형이 바로 수능 100% 전형이고요. 어떤 학과,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만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수능에 면접을 더할래? 수능에 학생부를 더할래? 수능에 실기를 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만 다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수능이 위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정시 설명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뽑는 모든 전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제 검고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 또 검정고시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뽑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